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를 맡게 된 코오롱 인베스트먼트의 이영상 팀장이라고 합니다. 전 뒤에 나오겠지만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벤처 캐피탈 VC에서 VC 투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메타버스 랩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고, 오늘 진행 예정인 세미나를 최대한 졸리지 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전문가이실 것이기 때문에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타버스는 뭐 이런 것이다, 메타버스는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물성설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아직 그 메타버스는 잘 아시더라도 이제 뭐 VC 투자, 뭐 투자 이런 쪽에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요 VC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메타버스와의 연결까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사인 저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호롱 인베스트먼트라는 국내 VC에서 투자본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VC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 이제 투자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데모데이 등에서 이제 심사위원으로 또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큐캐피탈 파트너스라는 이제 PE에서 이제 PE 심사를 사모펀드죠. 투자 심사역으로서 투자를 했었고요. 이외에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주식운용 펀드 매니저 역할도 하고 원자재도 하는 등 이제 다양한 투자 업무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쨌든 그래도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이제 코롱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네, 창투사입니다. 창업투자 회사의 줄말인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 어떤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스테이지, 뭐 시리즈, 프리 IPO, 뭐 창투사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사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타겟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창투사, 즉 VC가 무엇이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VC가 바라보는 그럼 우리 이 VC라는 이 투자사들이 바라보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사례들과 함께 몇 가지를 엮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VC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 메타버스 랩 여러분, V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VC, 이제 여기서 슬라이드에도 써있죠. VC, 영어로 VC가 이제 벤처 캐피탈의 준말이고요. 한국말로는 창투사,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창업투자 회사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역시 뭐,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가장 흔하게 불리는 이름은 역시 그냥 VC 두 글자가 아마 가장 흔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일해보신 분들은 조금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기사들에 되게 자주 등장하고 또 주변에 계신 이런 창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이런 뭐 선후배, 뭐 직장 동료 또는 이제 주변 뭐 교수님들을 통해서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도 한 이 VC 너도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 두 이미지는 제가 이제 구글에서 벤처 캐피탈을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사실 다소 모호할 수 있어 보여요. 아마 제 추측컨대 저 하얀색, 그 손 안에 있는 저 하얀색 덩어리들이 아마 이 지폐로 보여집니다. 색깔 선정을 다소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 이 두 이미지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음, 일단 직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전구 모양 그리고 돈 전구와 돈이란 두 가지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뭐 전구 뭐 당연하게도 아마 일상적으로 쓰이듯이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VC는 돈을 투자합니다. 무엇을 위해 투자할까요? 아이디어를 위해 투자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아이디어에 돈을 투자하지는 않죠. 저희가 무슨 뭐 별명 지원금을 주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VC라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에 저렇게 투자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정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밑에 있듯이 이제 출처가 이제 백과사전에서 갖고 오긴 했는데요. 사실 아마 VC가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사실 이러한 그 정의를 같이 읽고 있으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되게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 기반이 약해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 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뭐 그러한 기업의 자본을 말한다. 라고 하네요. 오늘 주제에도 되게 유관한 주요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 그리고 어, 이 마우스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무담보, 그리고 어, 장래성과 수익성, 상장할 경우에 밑에는 상장할 경우에 자본이 빨간색으로 써 있죠. 이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VC 투자금을 소위 모험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 단어들의 조합에서 나오는데요. 모험 자본. 말 그대로 되게 그 자본 투자를 하는데 그 자본을 되게 모험적이게, 즉 되게 리스크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자본을 뜻합니다. VC들은 기본적으로 기술력 또는 장래가 기대되는 아주 촉망받는 그런 곳에, 하지만 아직은 초기다 보니까 다소 뭐 경영적으로나 뭐 운영적으로나 다소 좀 불안할 수 있는 이런 초기 기업들에 이제 모험적으로 이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모험적인, 즉 리스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담보입니다.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죠. 어, 은행은 뭐 물론이고, 대부업체는 물론이고, 뭐 은행을 가도 지금 모두가 뭐 금리 당연히 요구하죠. 그리고 금리만 요구합니까? 담보도 요구합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금리나 원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VC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험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그 상환이라는 물론 특수한 상황이 이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건 특수한 상황이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해서 따로 그 투자 기간 동안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기 벤처 기업들의 안보도 없고 이자도 없이 그럼 이 VC들은 뭘 믿고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뭐 당연히 자선 사업은 아닙니다. 그 정답은 바로 기술력과 장래성입니다. 그 결국 VC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희가 돈을 말 그대로 투자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모두 이제 주식, 코인 투자하듯이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정답은 주식 상장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오죠.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본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즉 VC는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이 나중에 저희가 투자한 해당 피투자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저희가 투자했을 당시에 회사의 가치보다 몇 배, 수십 배로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VC는 투자한 피투자사가 기본적으로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 그림으로 한번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들고 있는 손, 즉, 저긴 VC의 손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VC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험을 하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양축, VC와 창업자,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양축 중에 이제 VC, 돈을 든 VC 얘기는 했고, 그러면 이 전구 아이콘인 아이디어를 들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과연 왜 투자를 받을까요? 뭐 물론 돈이야 사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저희 모두 그렇겠죠. 근데 다만 은행이라든지 투자자 등 어쨌든 자기가 직접 번 돈이 아닌 외부로부터 받는 돈은
아주 대부분의 경우는 돈에 꼬리표가 붙는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꼬리표가 따라 붙고 그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뭐 예를 들어 외부에서 누가 뭐 투자도 똑같습니다. 누가 투자할게요라고 돈을 막 싸들고 해서 온다고 해서 이거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니즈에 따라서 이 니즈만큼 충분치 않으면 당연히 최대한 받겠죠. 하지만 그 니즈가 충족된 그 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그래서 각 시기별로 이게 돈이라는 게 사실 한 방에 모든 걸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매년 뭐 각 특정 시점별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일정들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회사는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고 그 각 시기를 저희는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어, 이 장표에 보시면 이 도표에 이 펀딩이 필요한 이유로 지금 10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창업자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직접 마주할 수밖에 없는 니즈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어,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죠. 사업자가 뭐 처음에 이제 뭐 법인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사람을 뽑고 어쨌든 뭔가 정말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갖추고 나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 회사를 성장을 시켜야죠. 이게 되게 브로드한 워딩이긴 합니다만 성장을 시키는데 또 자금이 필요하고 그 성장이라는 게 어, 이제 본업에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저희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버티컬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거를 스케일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케일업을 하는데 또 스케일업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면서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지도를 올려야겠죠. B2C가 됐든 B2B가 됐든. 거기에 따른 마케팅, 영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뭘로 마케팅을 할까요?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면 저 5번에 보이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를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회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뭐 설비가 다양한 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운영을 위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요. 사실 사람 일이 다 그렇지만 회사 운영은 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자금, 여유 자금을 또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보통 투자를 받을 시에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여유 자금과도 비슷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끔 보면 이제 뭔가 한번 소위 말하는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뭐, 한번 뭐 큰, 수주권이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큰 미래 아이템의 먹거리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뭐 M&A일 수도 있고,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때도 대부분의 경우는 추가로 돈이 들어갑니다. 뭐 그 외에 사실 9번, 10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장기적인 뭐 성공, 뭐 경쟁사 때문, 뭐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 이제 투자를 이렇게 시리즈 라운드를 진행함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준 투자자와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피를 섞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자의 다양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펀딩, 즉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사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 기업들이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그러면 이들이 과연 결국 이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돈을 주고자 하는 VC와 투자하고자 하는 VC와 그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돈을 유치하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메타버스 스타트업들의 니즈가 서로 맞아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장표를 일단 하나 넣기는 했는데요. 뭐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메타버스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VC 드릴 때처럼 이번에도 일단 처음 시작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가져왔는데요.
역시 이 정의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엔 마지막 줄이라고 보입니다. 어, 아바타를 활용해 뭐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핵심.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히려 이 메타버스 전문가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다소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메타버스라는 영역에 투자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런 정말 현실과 얼마나 같은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C에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앞에서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사실 메타버스가 대놓고 특히나 그런데 되게 누군가한테 가서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하면 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되게 쉽지 않아 하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장표에 있는 저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누구는 이제 인터넷에서, 되게 저거 봤던 그 짤방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위에 이 장표의 짤방을 아시나요? 이게 2004년도에 저희 일본의 게임 제작자인 오카노 테츠라는 사람이 그린,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익숙하실 만한 이 8, 90년대 풍 그 패러디 일러스트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미래 세계다라서 이제 8, 90년대 당시 기준으로 그 미래 세계를 어떻게 보면 상상한 이제 일러스트인데요. 인류의 선택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미래 세계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인데 어, 그걸로 되게 유명하죠. 뭐 물론 사실 이게 그 오른쪽에 저 되게 코믹한 일러스트로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고 오늘 주제와도 되게 유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당장 현실에 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메타버스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늘 녹아 있을 정도로 다가왔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직은 다소 미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의 그 메타버스 세계를 봤을 때 여기 이 짤방에서처럼 희망편과 절망편, 파멸편이죠. 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를 할 때 V씨의 머릿속도 이 앞서 보여드린 미래세계 일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예를 들어 투자한 10억 원이 1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빵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VC 투자는 기본적으로 모험자본 주식이나 채권 등의 대부분의 이 전통적인 투자 자산보다는 리스크도 되게 크지만 이제 그만큼 기대 수익도 훨씬 큰 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VC들이 보는 메타버스의 미래, 이것이 메타버스의 미래다. 희망편과 절망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희망편입니다. 뭐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너무 흔하게 나오는 예시라 좀 식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라는 한 줄을 설명하기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보자마자 바로 와닿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예시거든요, 저한테는. 어, 사실 메타버스의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메타버스에는 뭐 다소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브로드한 메타버스라는 영역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되게 가장 와닿는 예시일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영화죠. 매트릭스와 레디 플레이어 원. 뭐, 아마 대부분 여러분은 두 영화 다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두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가상세계, 그리고 아주 높은 체류 시간, 즉, 현실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입니다. 물론 매트릭스는 타의에 의한 가상세계죠. AI가 사람을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배경 이런 배경만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왜 희망편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당연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저희 VC가 이게, 무조건 메타버스 AI가 잘 돼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아예 이렇게 인류가 지배당할 정도로 발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어, 레디 플레이어 원을 한번 보면 사실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이상적인 가상 공간을 그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VC가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메타버스는 이렇게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해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물리적인 시간 상당 부분을 보내는 미래가 아마 이상적인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두 예시 모두 VR이죠. 근데 뭐 현재 우리가 보는 메타버스 환경에 뭐 사실 2D도 있고 3D도 있고 뭐 사실 다 메타버스입니다, 물론. 그리고 뭐 VR만 있나요? AR, MR, XR 뭐 너무 다양하죠.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현실 시간에 대체가 가능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절망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유명 그 인터넷 강의 짤인데요. 이게 코로나 당시긴 한데 물론 재미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희망편과 대조되게 절망편이라고 이제 쓰기는 했지만 물론 이제 현재 시점이 이 메타버스 시대의 과도기일 수 있고 당연히 이 해당 예시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이제 절망적이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앞서 보여드린 희망편에서의 그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가 생각하는 어, 이상적인 메타버스는 어떤 요소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보여져서 일단 한 재미로 절망편으로 지금 예시를 넣어드렸는데요. 어, 이런 현실의 대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한계가 좀 드러났다고 보였죠. 네. 왼쪽에 먼저 보시면 이 녹화된 저게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아바타들이 다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저 인강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 학원에 오프라인 강의에 가서 보는 것과 같죠. 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이냐? 물론 사실 저 왼쪽 짤이 이제 되게 유명했던 이유는 저게 심지어 라이브 강의도 아닌 녹화 강의를 저렇게 틀어놨기 때문에 더, 그 몰매를 좀 맞은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사실 뭐 녹화 강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건 있겠죠.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소비자죠. 결국 이 학생들 입장에서 이 모니터 화면 꽉 차게 기존에 저희가 인강을 보듯이 보는 것과 저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을 포함한 다른 아바타들까지 이제 내가 보는 시야가 화면 내에서 사실 지금 저기서만 봐도 절반 이상이 어, 그 강의 영상이 아닌 나머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인 강의에 집중하기에는 되게 불필요한 영역이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 좀 다소 떨어지는 이런 환경이 정말 기존의 이런 꽉 찬 화면을 에서 보는 인강을 완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 저게 개표 방송입니다. 2022년 당시 그 개표 방송인데 어 물론 이제 개표 방송 특성상 이제 계속 개표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사실 다양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VFX 기술을 써는 이제 CG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아나운서 뭐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뭐 그 뭐 다양한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죠. 그 현재 방송사들은. 근데 이 당시 시도를 보면 지금 뭐 되게 그 총 개표 방송 중에 물론 일부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저 아바타가 그 아나운서들의 아바타고요. 뭐 댄스 타임이라고 중간에 써 있죠. 즉 아바타의 이런 댄스 하는 모션을 이제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런 경우 시청자들이 개표 방송을 보면서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이런 아바타의 댄스 모션을 보는 것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아나운서의 뭐 얼굴과 그들의 코멘트와 CG 화면을 보는 것을 대체할 정도의 니즈가 생길까라는 거를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표 방송
물론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서 저렇게 뭐 이제 라이브로 이제 보는 시청자 수가 뭐 그렇게 많을 수는 없겠죠, 물론. 되게 도전적인 실험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청자 수 KBS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수 709는 사실 계속 좀 빈약한 숫자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건 되게 나름 최신입니다. 지난달 나온 뉴스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크게 흠잡을 거 없이 이제 보였는 메타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욕을 먹나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긁어왔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예. 한번 이번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2분짜리 동영상입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좀 거슬리는, 중간에 있는 게 거슬리는데. 네.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특히나 처음에 나왔던 예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뭐,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그래픽도 어느 정도 그냥 눈에 거슬리는 수준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잘 구현된 메타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저희 VC, 투자자 입장에서 보려면, 과연 현실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뭐, 사실 활용도 자체가 매우 떨어지는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 예시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대표적이죠. 지금 각 가게의 뭐 전화번호와 영업시간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저게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캐릭터가 걸어가서 저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저희가 단순히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거기서 바로 가게 하나를 클릭해가서 한눈에 보는 것과 편의성 면에서 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답이 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예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절망편에 들어간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기 향후 이제 메타버스 어,
섹터를 이끄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조악할 수 있고, 뭐, 더 나은 프로덕트를 물론 만드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나온 예시로 좀 보여드리다 보니 이런 걸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람들의 이런 적응 부분에서는 어느 신기술이 그렇듯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압니다. 왜냐하면 과도기라는 것이 존재를 하니까요. 하지만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투자자들이 우려하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최근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꽤 겁을 먹은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어, 물론 앞서 말씀하신 전구 아이콘, 아이디어, 즉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 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의 대상은 기술이 아닌 회사입니다. 즉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회사가 살아남아야 이 가치가 창출될 수 있고 우리 투자금도 더 커져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기술 기업들한테 있어서 뭐 대표님들 창업하자마자 바로 돈 버셔야 돼요. 돈 못 버시면 이건 아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당연히 기술의 특성상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걸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금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바로 돈을 버냐 안 버냐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선 회사가 살아남아야 추가적으로 R&D를 통해서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내든 아니면 뭐 영업과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어, 실적을 그 후에 내든 무엇이든 가능하겠죠.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VC는 초기 아이디어를 위해서 모험적인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에 또 매우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단서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최근 시장 분위기가 영 이상했죠. 어, 이 보여드리는 예시를 보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들을 좀 발췌한 건데 뭐 대표적인 대기업들 뉴스들입니다. 뭐 디즈니부터 KT, 넷마블, 뭐 다양한 국내 게임 업계 모두 다들 되게 어 적극적으로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던 회사들인데 이제 메타버스 사업 철수 접는다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 조금 이제 시간이 된 뉴스긴 합니다만 그 웨드부시라는 이제 그 외국의 유명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어 그 옛날 페이스북이죠. 현재 메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의 사명 변경은 일렀다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해서 실제로 보면 이들도 메타버스 전략에서 물러나 전통적 페이스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메타버스를 버렸느냐? 아니죠. 물론, 여전히 뭐, 대표적인 VR 기기인 퀘스트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뭐, 아예 버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와중에도, 그럼 메타버스가 그럼 잘 되는 데 아무도 없냐? 아니죠. 그러면 어떤 게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장사들입니다. 물론 뭐 메타버스 관련 상장사들은 훨씬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말 뭐 다양한 산업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핵심 사업부가 메타버스인 대표적인 기업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인데요. 넥스트는 AR 플랫폼, XR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고 자이언트 스텝은 버추얼 휴먼, XR 콘텐츠, VFX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두 기업은 모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C는 기본적으로 엑싯, 즉 투자금 회수 전략을 이런 우리가 투자한 피투자 회사의 상장을 통해서 엑싯을 하는 것을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메타버스 기업들의 상장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VC 입장에서는 이 섹터가 좋은 투자처구나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 예로 들면 지금 일단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는 시총이 지금 한 1200억이 좀 넘죠. 그런데 지금 보면 매출액 물론 이제 23년 지금 4분기 결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22년 기준으로 1년 내내 29억을 벌고 149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고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 총 매출 9억을 하고 93억 적자를 봤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사실 4분기에 뭐 더 잘할 수도 있고, 뭐, 향후에 실적이 더 개선될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는 이제 적자 폭이나 아니면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어, 정말 이 회사가, 저희 소위 말하는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아쉬움이 남는 실적은 맞습니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두 배죠. 2,700억이 넘습니다. 매출도 생각보다 큽니다. 22년 매출은 400억이 넘고요. 어, 근데 다만 이제 물론 적자는 이제 100억 이상 적자를 내기는 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도 276억 이 매출을 내면서 뭐 사실 4분기 숫자를 봐야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꽤 아주 큰 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사실 오히려 적자폭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사실 어쨌든 대표님들 입장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고 내 회사가 천억, 이천억, 삼천억 가치를 받으면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님들 입장에서 저는 아주 성공적인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 두 기업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먼저 저게 지금 3년 그래프인데 지금 3년이 저게 지금 운영 그래프 해봐야 똑같습니다. 저게 둘 다 21년쯤 해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둘 다 그때 시점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팬데믹 수혜를 보던 수혜주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상장하고 주가도 좋았죠. 근데 다만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22년, 23년에 들어오면서 계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즉 엔데믹이 되면서 더욱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두 회사 모두 사실 어, 최고가 대비해서는 어, 사실 뭐 정말 몇 분의 1 토막이 난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는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장사들은 어떨까요? 사실 비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뭐 미래가 어떨지 모르고 워낙 또 이제 관계자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이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제가 뭐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기 메타버스 관련 이제 투자 유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을 몇 개를 다 적어놨습니다. 어 엔데믹이 슬슬 이제 일어났던 게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2022, 23년 이후쯤이라고 보면 사실 그 이후부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꽤 큰 규모의 투자가 메타버스 기업들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 좀 더 그 VC의 투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프리 시리즈 A, 시드, 저게 다 단계인데 되게 사업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된 단계를 뜻합니다. 사실 회사를 만들고 일반적인 창업을 생각하시고 면 회사를 만들고 사실 뭐 아직 이제 사업을 초기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막 궤도에 올리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수십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건 사실 어, 되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의 미래를 이런 절망편이 아닌 희망편의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발전이 있어야 할까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 부분은 메타버스랩 여러분이 오히려 한참 연구하고 계실 영역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사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외부 투자자의 이런 어떻게 보면 탑다운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메타버스는 뭐 다른 IT 섹터도 다 같습니다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희망편의 대표적인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의 세계가 되려면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에서의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 하드웨어에서의 발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다양하죠. 이런 에코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 칩, 뭐
정말 뭐 장비도 뭐 이 VR 기기부터 뭐 햅틱 뭐 너무나 다양한 하드웨어가 있을 텐데 그리고 다 그 모든 영역에서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반 대중에게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을 법한 이 VR 기기를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기기도 사실 아직 개선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해상도, 딜레이, 무게, 가격 너무 다양한데 지금도 근데 사실 특히 미국 IT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고 특히 가장 최근 출시한 애플 비전 프로가 되게 최근 그 핫한 토픽이었죠. 이게 애플의 차세대 기기라는 점도 이슈였지만 뭐 아주 높은 가격, 하드웨어 성능 이런 그 하드웨어 기기 스펙 이런 면에서부터 사실 다양한 면에서 되게 화제가 되었던 기기입니다.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인 관계로 아쉽게도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사실 최근에서야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판매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저도 계속해서 그 유심히 그 피드백들을 지금 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이나 이런 코멘트들을 보면 되게 무겁고 불편해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멀미를 유발한다. 그래서 그 반품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보입니다. 아직 완전한 메타버스의 미래, 희망편을 구현하기에는 이 VR 기기 측면에서도 이 비전 프로가 비록 나왔지만 아직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지금 왼쪽에 있는 메타라든지 애플 같은 초거대 기업의 경쟁 구도가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결국 이게 낙수교과로 이 산업 생태계를 크게 조성하는데 분명히 일조하고 더 스피드를 올릴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소프트웨어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브로드하죠. 이 매끄러운 이 메타버스 세계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개발이 필요할 겁니다. 뭐,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처럼 시간 관계상 가장 직관적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컨텐츠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각자 이제 구현하는 해상도와 그래픽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더 실사화에 가깝냐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자체적인 생태계를 갖추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왼쪽의 예시는 어, NC소프트라는 국내 게임 기업의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에 대해서 별로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 게임이죠. 리니지. 지금도 계속 모바일로 나오고 있는 그 게임인데 20년이 됐습니다, 이 게임이. 근데 20년 전부터 다수의 MMORPG들을 보면서 그 알 수 있던 게 아, 게임에서 나의 캐릭터들이 모험을 하고 그 거래를 하고 이런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뭐 인터랙션을 즐기고 교류를 하고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교류가 이미 다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었고 저 정도 옛날 그래픽으로도 구현이 되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아주 즐겨 이용을 했습니다. 뭐 당시만 해도 당시도 있었죠. 리니지 페인이라면서 이런 신조어를 양성했을 정도로 사실 이 게임에 푹 빠져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이 온라인 가상 세계, 리니지 세계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웃긴 점은 실제로 현실과도 연동이 되어서 여기 게임 회파를 번 걸 팔아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현금화를 해서 이걸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부를 쌓은 경우도 있고 이 정도로 사실 소위 말하는 이 경제 생태계는 이 당시부터 20년 전부터 이미 갖춰져 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현실의 대체, 즉 현실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서 여기에서 살아가겠느냐 사람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바뀌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리니지 케이스 보면 알 수 있죠. 리니지뿐이 아니고 다른 기존에 있었던 이런 생태계를 갖춘 게임들을 보면 다 정말 게임 페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들 게임 안에서 시간을 적극 보내는 걸 즐겨 하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특히 앞서 절망편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뭐 물론 뭐 지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데들은 왜 이런 점유율이 특히 일 그 대중들의 시간 점유율이 낮을까요? 대중들이 왜 이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안 나올까요? 단순히 이게 게임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물론 게임이 아무래도 이 재미라는 특성상 다른 요소보다 훨씬 더 유인이 강하긴 합니다. 다만 역으로 그러면 VR 기기들이 시장에 나온 지도 어쨌든 이제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죠. 메타 퀘스트만 해도 벌써 1, 2, 3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이 VR 기기의 점유율은 그러면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론 다 여기에 대한 그 정답은 없고 사실 다양한 대답이 존재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물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콘텐츠의 부재 문제입니다. VR 콘텐츠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현재의 VR은 VR 전용 게임들을 위주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VR 전용 게임을 따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게임 개발이라는 게 사실 상당한 그 리소스가, 시간과 돈이 투입되는 작업인데, 이거를 하기에는 또 그럼 그만큼 시장이 충분히 크냐라는 거에 대해서 게임 제작사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먼저 한번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인데요. 사실 되게 별거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어, 이 게임은 일단 옥토패스 트래블러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그래서 뭐가 특별한데? 저게 뭐 그래픽도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화면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돌아가는 게 어딘가 매끄럽지 않죠. 뭔가 버벅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저게 지금 VR 화면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VR 게임으로 저 정도 그래픽 만들었나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이 예시를 들고 왔을까요? 이 게임은 원래부터 VR용으로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이에 해당 예시는 UEVR이라는 GitHub 툴인데 기존의 VR 미지원 게임들을 VR, MR 형식으로 플레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그냥 게임 하면 생각나는 뭐 PC, 뭐 플레이스테이션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게임들을 사실 그거는 되게 평평한 모니터 디스플레이, TV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보는 게임을 VR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사실 이 툴 자체에 대해서 사실 뭐 그렇게 지금 오늘 세션에서 그렇게 깊게 들어갈 예정은 아닌데요. 다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가 희망편으로 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이 이미 사실 기존 소프트웨어 게임 툴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든 이 현재의 메타버스 이 소프트웨어의 그 컨텐츠의 공백을 채워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C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메타버스 스타트업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강의 내용을 역순으로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에 현실화할 수 있는 이 세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는데 중추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모든 VC가 투자하고 싶어 하는 차세대 메타버스 스타트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영역에서 모두 큰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VC는 투자금 회수를 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 회수의 방식은
주식시장 상장이기 때문에, 즉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메타버스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VC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력이 첫 번째가 되겠지만, 이 기술력을 사실 처음부터 땅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존속을 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더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적을 특히 요즘은 상장 시장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예.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메타버스 랩 여러분들이 향후에 뭐 이런 IT 대기업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연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창업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창업을 하시는 경우는 어, 아마 높은 확률로 투자를 필요로 하실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이 부분을 한번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는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VC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VC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VC들이 결국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세상이 언젠가는 올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아주 큰 시장이라는 것에는 어, 동의를 많이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 중간에 계속 투자금에 대한 회수 리즈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기술 개발 과정을 사실 저희도 뭐 실제 기술 개발하시는 현업에 계시는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되게 면밀히 그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는 입장인 만큼 음, 저희도 그 늘 이 메타버스 이 섹터 여러분들을 최근에는 다소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데 늘 응원하고 있으며, 이런 영역에서 특히 국내에서 큰 발전을 이루시어 레디 플레이어 원 세상을 현실화하는데 어,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크게 일조하는 그런 어, 날이 왔으면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